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말의 방식으로 잘못 전달되었을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많아지고 조언은 잦아지고 기대는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선 간섭으로 때로는 지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냥 걱정돼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라고 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믿지 못하나, 왜 늘 내 선택을 문제 삼나라고 느낍니다. 이처럼 사랑은 의도보다 표현이 중요하고 특히 말로 표현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시기와 맥락에 따라 깊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다 맞춰줬잖아.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같은 말들은 부모 입장에선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 있어도 자식에게는 죄책감, 부담, 심지어는 원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되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그 관계의 틈은 시간과 함께 깊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단절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내 편이길 바라고 내 고생을 알아주길 바라고 함께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말을 보태면 진심도 왜곡되고 감정도 엇갈립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더 현명할 때가 있고 기다리는 태도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자세에 담겨야 하며 말은 줄이고 신뢰는 키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란 다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오해를 부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자식에겐 넌 틀렸어로 들릴 수 있고 그때는 안 그랬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잘못됐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말은 서로를 이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소통하고 싶다면 먼저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설명하려 하기보다 들어주고 이끌려 하기보다 믿어주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사랑은 때로 멈춤으로도 표현됩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기다림 속에서 전해지는 신뢰, 말보다 깊은 묵음의 공감.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로 다가가기보다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독이 아닌 울타리로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자식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잘 되지 않으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의 시선부터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식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고 부모 앞에서는 본심을 숨긴 채 좋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게 됩니다. 진심이 닿기는커녕 감정적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이 말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사랑받았다는 확신보다 빚졌다는 의무감이 먼저 들게 만들죠.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곧 자율성을 해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이기적인 건가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는 억눌림과 방어로 채워집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고 겉으로만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됩니다. 넌 왜 내 동생처럼 못하니? 누구는 벌써 결혼도 했던데 옆집 아들은 승진했대더라. 이처럼 비교하는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자극을 주려는 말일지 몰라도 자식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와 있을 때 위축되고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큰 감정적 상처를 받습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단절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벽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했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들은 자식의 실패나 실수를 확인하고 지적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부모의 말이 비난처럼 들리는 경우 자식은 부모에게 감정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나는 너보다 옳았어. 나는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더 이상 조언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말보다 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신뢰와 수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태도, 실수했을 때도 따뜻하게 등 두드려주는 말, 실패했을 때조차 괜찮다고 말해주는 힘,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천천히 해야 할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망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기대, 감정, 역사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더 무겁고 그 여운도 길게 남습니다. 때로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전제가 오히려 자식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감정의 일부는 차라리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말하려 들수록 자식은 마음을 감추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발 물러서고 침묵할 때 자식은 스스로 다가올 여지를 느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깊어집니다. 자식은 판단보다 공감을 원하고 조언보다 경청을 원합니다. 그랬구나. 내 생각은 어때?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좋아. 이런 말들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로 들립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모의 말에서 조건이 느껴질 때 자식은 마음을 닫고 수용이 느껴질 때 자식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나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은 때로 말하지 않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어떤 말보다 필요한 것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실수한 자식에게 설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것,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보려 하지 않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존중이 될 수 있고,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편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방향을 가집니다. 이끄는 말은 관계를 지치게 하고 기다리는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길에서 잠시 방황할 때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다는 말은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빨리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니라는 말은 자식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아는 만큼, 더 지켜본 만큼,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말은 말수가 적지만 믿음은 더 큽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자식과 가까워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은 때로 많이 하지 않아도 나를 믿는구나라는 느낌에서 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보다 표정으로, 말보다 손길로, 말보다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식은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언보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과 이쯤이면 됐다. 그만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전자는 자식의 자신감을 키우고 후자는 자식의 마음을 꺾습니다. 자식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면 말의 중심을 지적이 아닌 지지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언어 습관입니다. 부모가 흔히 쓰는 말버릇 중엔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위축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으면 안 이랬지. 괜히 내 고집 피우더니 이런 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하며 자식의 판단력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그 말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부모 앞에서는 더욱 본심을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일도 분명히 지나갈 거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해. 이런 말은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믿게 해주는 말, 부모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부모는 자식에게 경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강요로 들리는 순간 자식은 그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경험을 말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생긴 여유와 공감입니다. 그땐 나도 그랬어라는 말 대신 너는 너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끌고 가지 않으려 할 때 자식은 스스로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언어는 도구이자 다리입니다. 강요의 언어는 다리를 무너뜨리고 공감의 언어는 다리를 이어줍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는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야 했는데입니다. 한순간 감정에 휩쓸려 뱉은 말,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내뱉은 말, 걱정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던진 말들. 시간이 지난 뒤 자식과 멀어진 거리 속에서 우리는 그 말들을 되새기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필요한 훈련은 말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이 먼저 식고 생각이 돌아오고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은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부모는 같은 상황에서도 잘 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라고 말하고 어떤 부모는 이 나이 먹고도 왜 그러니라고 말합니다. 앞선 말은 자식을 지켜주고 뒤의 말은 자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어떤 거울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말은 남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각인되어 자식의 판단과 감정, 미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뱉는 말버릇부터 자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언어 습관으로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말하려 할 때
사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조차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말은 가깝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설수록 오해는 커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관계는 자라납니다. 사랑은 방향입니다. 자식의 삶을 끌어당기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가도록 지켜보는 사랑. 그 사랑은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내가 잘 해낼 거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런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부모를 찾게 하는 힘입니다. 위로가 되는 부모는 말 많은 부모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은 침묵 속의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의 분량보다 말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아파하는 자식에게는 판단보다 공감을, 넘어지는 자식에게는 충고보다 기다림을, 헤매는 자식에게는 비교보다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지켜주고 그 말 대신 손을 잡아줌으로써 관계를 이어갑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이 적다고 사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비어 있을수록 사랑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지고 자식에게 남는 말의 여운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신중한 말, 더 따뜻한 말, 더 조용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 대신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그때 내가 다 참았지라는 말 대신 그래도 함께해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은 그 말 안에서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믿는다는 말 한 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말 한 줄만 남기면 됩니다. 자식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 삶을 응원한다. 난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